자, 그래서 오늘도 기업 탐색을 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오셨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길었어요. 위워크 프론티어.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스페셜한 고객 관리를 조금 담당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 또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오늘은 시장 풍문, 소문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알톤 스포츠 가지고 왔는데 알톤 스포츠를 준비해 오셨군요. 네네네. 알톤 스포츠가 전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네. 그 유통주의 수가 1,2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869만 주 정도 터지면서 전일 대비해서 400배 가까이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막 치고받고 온 난리가 났었죠. 네, 전 국민 단타 대회 이렇게 저도 참 재밌었는데. 네. 네. 그래서 봤는데 알톤 스포츠가 최근에 이제 근거리 출퇴근이랑 등교, 대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1분기 매출액은 118억으로 YOY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0%? 네네네. 영업이익은 21억으로 9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배 정도 급증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2016년부터 19년 동안 2019년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적자 지속이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고 2020년도 실적보다 2021년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함께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년 전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네. 손바뀜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가벼운 상태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어제 네네.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네. 상장 주식도 1,200만 주인데 거의 유통 주식은 다 한 바퀴 확 돈 것처럼. 네. 시가총액은 아직 1,000억이 안 되고 750억 네, 정도 그 정도밖에 되는데. 삼천리 절반도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요즘 주변에 보면 그 따릉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시행하는 따릉이로 근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작가분도 네. 요 근처에서 따릉이 이용하신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 자전거라는 게 근데 언뜻 들으면은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이 코로나의 격리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좀 더 장기화되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거는 김학준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주말마다 따릉이를 타는데 알톤 스포츠가 또 따릉이 또 생산을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삼천리와 같이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네. 지금 거리두기도 이제 격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내 스포츠들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네. 헬스장 가도 샤워를 못 하고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밖으로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따릉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전통적으로 2분기는 레저 스포츠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계절적으로도 좀. 그렇죠. 계절적으로 2분기 하면은 4월, 5월, 6월 날씨가 한참 좋아지고 계속 좋을 때니까. 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3분기까지 레저 스포츠 성수기로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를 내고 있으니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 알톤 스포츠 업종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당 GDP가 35,000불이 넘었어요. 1인당 GDP가. 네, 35,000불이 넘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은 제 친구들 여기 관련주에 골프존도 적어놨지만 네. 골프 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밖에서 뭐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거나 그러니까 비싼 내구재들을 많이 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보더라도 옛날에는 단순 제조업,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IT 산업들, 그다음 하이테크 산업들이 많아지면서 수출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잘 되고 GDP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 그래서 레저 스포츠 시장이 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섹터의 일환으로 알톤 스포츠
또 좋게 보고. 네. 네. 자전거가 옛날에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쵸. 고가의 자전거도 있고. 그렇죠. 또 최근 날씨가 폭염인데 무슨 밖에서 자전거냐 이렇게 네, 하지만 오히려 내가 힘을 안 들이고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네네. 또 있고. 맞아요. 네. 요즘 또 중국산 자전거보다는 국산 자전거를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적도 계속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하여튼 주변에 자전거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알톤 스포츠와 삼천리 자전거인데 네. 삼천리 자전거는 기존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됐고 실적 좋다라고 뭐 얘기들을 워낙 많이 했는데 알톤 스포츠는 김학준 대리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어제 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네. 보시는군요. 또 전기 자전거들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배터리 값이 비싼가요? 배터리 값이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네. 배터리 값이 좀 비싸긴 그 하지만 이렇게 이거 타는 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스쿠터. 네, 아니 네, 앉아서 타는 거 편안하게. 서서 타는 거 그. 서서 타는 거. 네. 그거 킥보드. 네. 네, 킥보드. 네. 전기 자전거랑 네. 전기 자전거가 이제 배터리 때문에 비싸다고 하면은 일반 로드 자전거도 있거든요. 네. 되게 초경량 돼 있는 것들. 음. 그런 것들 다 200만 원씩 해요. 오, 네. 비싸군요. 하여튼 비싸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자전거들은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저희 때도 네네. 한 10만 원이면은 최고가의 자전거였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그만큼 이제 물가도 올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기능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안정성도 그렇고 하여튼 뭐 자전거는 또 친환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네. 매연을 안 뿜으니까. 네. 물론 이제 조심해서 타야 되겠지만 네, 도로도 요즘은 잘 돼 있고 맞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워낙 잘 돼 있고. 근교에 또 그 네. 강변을 따라서 많이들 네, 맞아요. 네, 주말에 하여튼 관심이 되는 알톤 스포츠를 먼저 소문으로 이야기 나눠봤고 네. 자, 두 번에 이제 핫한 기업들 연결 맥락은 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섹터를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신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 오늘 5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 종목들을 얘기하기 전에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기차는 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숫자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네. 세웠었는데 기존의 목표가 2030년에 마이너스 37% 정도 감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마이너스 65%까지 더 늘렸군요. 네, 확 늘려버렸고 네. 그다음에 2035년이 되면 탄소 배출 제로. 아니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하지를 못하죠.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들은 예전에는 파리기후 협약 같은 데서 그냥 권고 사항이었어요. 네.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EU에서 참여할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파리기후 탈퇴를 바이든 했죠. 대통령이 돼서 다시 들어갔고. 그렇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최근에 EU에서 발언을 하는 거는 EU에 가입돼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합심해서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맞출 것이다. 네. 라고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이슈가 더 빨라지기도 네. 하고, 그죠? 네네.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약간 제가 그렇게 느껴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너무 덥고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폭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상기후.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막 북극 같은 경우는 빙하가 녹아서 매머드가 동토층에서 나와가지고 탄저균이 새로 나오고 고대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고 네, 뭐 막 이러니까. 매년마다 사실 조금씩 있었는데 네. 점점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네. 요즘 뭐 볕이 막 이렇게 밝다고 하는데 햇볕이 너무 직사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토로하시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네. 일단 독일을 보시면 전기차 구매했을 때 정부 보조금이 기존에 3,000유로였는데 6,000유로로 2배로 인상을 했어요. 6,000유로라고 하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800만 원 돈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목표를.
그리고 부가세도 19%에서 16%로 이제 하향을 하는 거죠. 세제 혜택도 주고. 네, 세제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늘리고. 프랑스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뭐 스페인을 보시면 저는 저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었으면 그거를 반납을 하고 전기차로 교환했을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6,000파운드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보상 프로그램 같은 거요. 그렇죠, 그렇죠. 헌밥솥 갖다 주면 새밥솥을 주듯이.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차를 바꾸고 싶었고 다 전기차로 바뀐다던데 6,000파운드 지원받고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6,000파운드라고 하면은 한 95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독일은 어제 또 홍수 나가지고 또 많은 인명이 사상을 입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주의가 또 강한 연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네. 진행이 되는군요. 자, 그럼 관련 기업들을 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학준 대리가 또 엄청 판매량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화면이 나왔으니까 저 화면이 등장할 줄 몰랐네. 네, 저희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하는데 숫자로 그렇죠. 보여드리는 게 제일 직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연평균 상승률로 37%. 37%. 네네. 네. 굉장한 거죠. 네,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다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자료는 뭐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네, 미국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45%씩. 네, 트럼프 때는 이제 화석연료 쪽을 다시 살렸다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파리기후 협약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가입하면서 연평균 상승률 45%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성장하는 섹터다.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업들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을 정리해 오셨을까요? 일단 DI 동일 먼저 이제 말씀. DI 동일? 네. 이게 벨트인가? 뭐죠? DI 동일이 원래 본업은 네. 라코스테 아시죠? 라코스테. 네. 악어. 라코스테. 네. 라코스테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동일 드박레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DI 동일 자회사 중에 지분율 90%를 갖고 있는 동일 알미늄. 알미늄. 네네. 동일 알미늄을 통해서 DI 동일은 국내 배터리 3사 있잖아요. 네. 거기 업체들한테 알미늄 박을 공급하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소재 기업들 많이 네. 이슈가 되던데.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도 YOY로 124% 급증. 지난해 대비해서 네. 124%. 네, 2배 넘게 오른 거죠. 네. 실적이 실제로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확 올라오는 네, 기저 확 효과가 올라오는. 또 물론 크긴 하겠지만. 네네.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에 공급되는 그 알루미늄 박도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PBR이 지금 1배 이하. 네. 지금 주가가 어제 좀 많이 올라서 1배 정도 될 수도 있는데 1배 수준. 네, PBR이 1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보통 이제 전기차 섹터고 배터리 섹터에 엮인다 하면은 뭐 50배 정도 받고 그다음에 많게 막 100배도 받고 하는데 멀티가 좀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DI 동일 같은 경우는 PR이 15배 수준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렴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5,800억 정도 되고. 네, 시가총액 5,80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력 사업이 이제 방직 사업인데 얘네가 뭐 원단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주력 사업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원래 본업이었던 것들을 줄이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와 그다음에 환경 설비 사업 쪽을 네.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동일 CNE라는 업체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전기에 그런 걔네들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방지하는 설비를 만드는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ESG라는 개념에 또
그쵸. 연결이 되겠네. 딱 맞죠. 전기차 알루미늄 박을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설비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질 개선을 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플라즈마텍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형 배출가스 차단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숨어 있는 알짜 자회사들이 많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동일 알미늄, 뭐 동일 CN이 플라즈마텍으로 이어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ESG의 컨셉을 잘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개선이 굉장히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기업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솔루스 첨단 소재. 요즘 많이들 얘기하더군요. 네네. 솔루스 첨단 소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시가총액 1.8조 정도 지금 되고요. 1조 8천억. 네네. 그다음에 유럽 유일의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공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 이게 뭐 아까는 뭐 알루미늄박, 뭐 전지박 뭐 이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박은 이제 양극 쪽에 붙이고 네. 그다음에 이 전지박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인데 동박은 이제 양극 쪽에 이렇게 붙이는 음극 쪽에 이렇게 붙이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건전지 이렇게 끼울 때 이렇게 음극 납작한 쪽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기에다 끼우고 네. 그다음에 양극 쪽은 약간 구리 색깔로 돼 있는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지박 공장을 유럽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4개 라인 가동을 하고 하반기에 4개 라인 추가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장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OLED 분야에서도 특허가 인정되는 독점 소재 AETL이라는 소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경쟁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려고 하죠.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지박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빨라야 20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이 발생이 될 때까지는 2024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은 또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업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공급 업체고요. 최근에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네, 익히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SK랑 LG랑 뭐 그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분쟁들도 해결이 되고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포드랑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뭐 설립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계속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4만 톤 수준이었던 거를 2023년에는 15만 톤 수준으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거의 4배 이상 증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네 같은 경우는 고객사랑 이제 물량을 협의를 해요. 네. 그래서 너네 얼마 생산을 해줘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되고 실적이 뭐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다. 1분기 매출액도 또 잘 나왔어요. YOY 57% 매출액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02% 급증하면서 2배가 났죠. 그래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싱글 크리스탈이라든가 뭐 망간리치 같은 차세대 양극재 또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지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유럽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네. 주가는 이미 뭐 상당히 좀 강하지만 트렌드는 뭐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또 뭐 치고받고 뭐 왔다 갔다 뭐 하겠지만 워낙 그 내용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위에 뭐 막고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기업이 있는데 후성 가볼까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전기차 시장을 좋게 본다 하시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를 가지고 있는 전해액 첨가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 말에 400톤 수준에서 3,800톤 수준으로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또 증설을 하고 있고 1분기에 테스트 가동을 그러니까 1분기에 테스트 가동을 했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상용 매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도 연말에 증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한테 먼저 물량 계약을 하고 나서 얘네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약간 땅 짚고 헤엄치기 느낌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슈가 겹치면서 주가가 또 더 탄성을 받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조기에 종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2022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지급을 받으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게 2분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적 개선세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실제로 숫자로도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3,081억 2,060억으로 YOY 18%, 826%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급증이네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기업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첨보입니다. 첨보. 첨보 네.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유명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첨보도 전액 첨가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네. 네, 그래서 후성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글로벌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액 첨가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명 연장을 해주고 고출력을 내게 해주고 충전 시간 단축에 꼭 필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세대 전해질 기술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560톤에서 4,000톤으로 네. 증설을 할 예정이고 2023년 중반까지 12,000톤까지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전액 첨가제 시장 1위 업체로서 굳히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로도 확인을 해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한 30%씩 증가를 했고, 네. 2021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둘 다 60% 정도씩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쭉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섹터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 섹터가 꿈으로 가는 뭐 그런 섹터라고 말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리얼리티로. 네,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용은 굉장히 충실했고 다만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섹터 내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긴 커요. 네. 비교적 첨보가 2조 3천억이고 후성이 1조 2천억. 뭐 에코프로 BM은 거의 6조 가까이 되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1조 8천억, DI 동일 5,800억.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을 다 감안했을 때 전체를 다 뭐 관심권에 둘 수는 있지만 네. 선택과 집중은 좀 소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피킹을 한다면 DI 동일 말씀을 드리고 그럴 싶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제 초반에 예상은.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고 네. 좀 PBR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죠. PBR 한 배고 보통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 앞으로 성장성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네. 충실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새롭게 인물을 좀 선배했는데 좀 자주 좀 나오셨으면 네. 부탁드리고. 불러주십시오. 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